안녕하세요. CG펜서입니다. 새로운 튜토리얼 시리즈로 블렌더를 기초 스킬부터 고급 스킬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튜토리얼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블렌더와 여타 3D 소프트웨어로 주로 영상과 모델링을 하고 있는 3D 그래픽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제너럴리스트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3D 그래픽뿐만 아니라 게임 엔진 스킬도 계속 개발을 하여 다양한 분야에 발을 걸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룰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면서 각 분야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깊이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블렌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도 작업에 필요하여 마야 3ds max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나 각 소프트웨어의 장단점도 나중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I 보이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녹음만 해서 들으면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하게 들려서입니다. 나중에 안 어색하게 들리도록 연습을 많이 해서 생 목소리로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편이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저는 본 튜토리얼을 블렌더 영어 버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블렌더 메뉴가 한글로 된 한글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어로 된 훌륭한 튜토리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하다가 모르겠으면 유튜브나 구글링으로 영어로 찾아보면 100이면 90 이상은 해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렌더는 3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배경씬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렌더는 블렌더 파운데이션에서 개발, 유지하고 있으며 오픈소스로 릴리즈되어 어떠한 목적에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이 출시되고 있으니 블렌더 공식 사이트나 페이스북 블렌더 관련 그룹 등을 통해서 업데이트 정보를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블렌더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블렌더를 어떻게 인스톨을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블렌더 공식 출시 링크를 통해서 인스톨을 할 경우에는 윈도우 OS인 경우에는 MSI 인스톨러를 이용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전 버전을 별도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하여 폴더 안에서 블렌더 실행 파일을 눌러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2가지 버전 이상의 블렌더를 실행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블렌더를 맨 처음 실행하면 여러 개의 윈도우 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윈도우들의 조합을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짧게 GUI라고 부르고 블렌더 내에 있는 각 창들을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블렌더를 실행하시면 스플래시 스크린과 함께 화면과 같은 GUI가 나옵니다. 스플래시 스크린 패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블렌더의 현재 버전과 작업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창 조합들, 그리고 최근 사용한 파일, 링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더니 스플래시 스크린이 사라졌죠. 여러분들의 블렌더 GUI와의 첫 번째 인터액션이었습니다. 만약 스플래시 스크린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블렌더 마크를 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렌더를 종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하나는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 퀴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 나오는 블렌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GUI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처음 보시는 GUI에는 4개의 에디터와 4개의 헤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 에디터들에는 각각의 헤더가 있습니다. 잠깐 플레이를 정지하시고 각 에디터의 명칭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3D 뷰포트 에디터 중앙에서 디폴트 큐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 큐브가 3D 공간의 중앙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편의를 위해서 평면에 그리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디폴트로 X축과 Y축만 표시가 되어 있고 Z축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렌더에서는 큐브와 같은 것을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디폴트 씬에는 카메라 램프 오브젝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큐브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선택되었다는 표시로 오렌지색 아웃라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옮긴 후 클릭을 하면 오렌지색 아웃라인이 없어지면서 선택이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3D 공간에서의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디폴트 큐브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R키를 누른 후 마우스를 이리저리 드래그하면 큐브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하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회전한 상태로 큐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3D 뷰포트 에디터 빈 공간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의 중간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해 보세요. 3D 뷰포트 내 뷰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회전과 뷰포트의 뷰 회전을 같이 보여드렸고 두 회전을 구분해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디폴트 큐브 이외에 디폴트 씬에는 램프 오브젝트와 카메라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램프 오브젝트는 현실 세계에서의 조명을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장면을 이미지로 전환 시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카메라는 렌더링을 할 때 장면의 어느 부분을 캡처링을 할지를 보여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큐브 이외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많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3D 스페이스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D 스페이스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넣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D 뷰포트 에디터 헤더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hift A를 눌러서 Add 메뉴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Add 메뉴의 메쉬 메뉴에서 몽키를 클릭해주세요. 이 원숭이 오브젝트의 이름은 수전입니다. 수전 오브젝트가 생긴 위치를 보면 가운데에 3D 뷰 에디터 커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D 스페이스에 새로 생기는 모든 오브젝트는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 위치에 생기게 되고 나중에 다루겠지만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 위치를 변경하여 오브젝트가 생기는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생긴 오브젝트에는 오렌지 아웃라인이 있고 새로 생긴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웃라인 에디터를 보시겠습니다. 아웃라인 에디터에는 씬 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리스트되어 있고 복잡한 장면을 만들 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큐브 옆에 있는 I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큐브가 뷰포트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큐브를 없앤 게 아니라 큐브를 감춰놓은 것입니다. 이제 3D 뷰포트 에디터에서의 작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D 뷰포트 에디터의 모드는 작업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선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터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뷰포트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툴 패널이나 숏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들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툴 패널에 있는 무브나 회전, 사이즈 조절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위젯이 뷰포트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각 위젯의 화살표를 선택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 패널의 버튼을 선택하는 대신에 숏키를 사용할 때는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는 키패드의 G키를 누르면 되고 만약에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G키를 누르고 X키를 바로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X방향으로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과 사이즈 조절 시에도 R키나 S키를 누르고 X, Y, Z키 중에 하나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만 회전을 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 에디터에는 또 에딧 모드가 있습니다. 에딧 모드는 3D 뷰포트 에디터의 헤더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딧 모드에서는 커서가 하얀 십자가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에딧 모드에는 쉽게 말해서 오브젝트의 버텍스, 에지, 페이스를 선택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텍스는 오브젝트를 이루는 점이고 점이 모여 에지, 선이 되고 선이 모여 페이스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텍스, 에지, 페이스를 에디터 상단에서 선택해서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를 선택한 채 큐브의 버텍스 한 개를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풀 패널의 이동 버튼이나 키보드 G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시면 버텍스가 움직이고 오브젝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모드를 변경 시에는 탭키를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강의 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뢰받은 영상 작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만들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당장에는 작업이 우선이라 불규칙적으로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